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우영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은 007 본 시리즈와 함께 대표적인 첩보 액션 영화죠. 이번에는 7번째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시리즈 최종장입니다. 네, 우선 이번 편에는 2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시리즈 최고 제작비가 투입됐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헐리우드 전체가 셧다운이 됐던 2020년에 촬영을 강행해서 완성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1996년에 시작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최종장으로 기획한 작품인 만큼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익숙한 오프닝 음악, 자동 소각되는 비밀 지령, 그리고 변장 마스크까지 불가능한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미션 임파서블이 7번째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The world is changing. Truth is vanishing. War is coming. 이번에 대결할 상대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바로 인격을 갖게 된 엔티티입니다. Of right and wrong for everyone for centuries to come. 모든 것이 예정된 수순이라 말하는 인공지능의 유일한 변수로 작용하는 에단 호크. 네, 각국 첩보망을 교란해서 무력화시킨 AI에 맞서기 위해 불가능한 미션에 뛰어드는데요. 163분 동안 쉴 새 없는 액션이 이어지면서 블록버스터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You've no idea the power I represent. 시리즈 중 단 한 편도 흥행에 실패한 적이 없는 미션 임파서블. 이번이 벌써 7번째 작품인데요. 전작을 꼭 봐야 할까 걱정이실 텐데 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평점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의 신선도 지수가 무려 97%, 또 개봉 전 유료 시사로 이미 20만 명을 넘기면서 국내에서도 흥행 질주가 제대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환갑 액션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은 시리즈마다 톰 크루즈만의 시그니처 액션을 선보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는 절벽에서 질주하는 오토바이 액션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절벽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그리고 낙하. This is far and away the most dangerous thing we've ever attempted. And it would be a motorcycle jump off a cliff into a base jump. 100 skydives. 환갑의 나이에도 이 장면을 대역 없이 소화해낸 톰 크루즈. 날 것 그대로의 액션을 선보이기 위해 연습 또 연습을 강행합니다. Train and drill every little aspect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톰 크루즈는 이번에 TV나 태블릿이 아닌 영화만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극장에서 봐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How do we involve the audience? I just want to give them that thrill. That means the camera has to be in front of Tom. 이외에도 카체이싱 장면이나 달리는 기차 위에서의 전투 장면 등 모든 스터트 액션을 직접 소화한 톰 크루즈. 영화 속에선 장인 정신마저 느껴집니다. That absolutely is me. Every frame. I can prove it if you want to look at my phone. Yeah, no, every frame. And I always wanted, it's my passion for storytelling. It is my passion for life, for adventure, for entertaining an audience. All of those things in combination that I just put into it, and I have dedicated my life to this art form, and so that is my passion.
네, 미션 임파서블 7 양혜영 기자의 소개 보고 왔는데요. 이 톰 크루즈가 어려운 장면을 대역 없이 또 소화한 걸 보니까요. 굉장히 대단하기도 하고 기대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볼거리가 많은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양혜영 기자와 함께 영화 속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게 그 영화의 부제를 보면 데드 레코닝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 데드 레코닝은요, 이 GPS 위성 등 이 외부의 데이터 도움 없이 실측 자료로만 미래의 항로,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예측하고 결정하는 항해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량이나 기내에 장착돼 있는 주행 기록기와 또 나침판, 뭐 아니면 각 가속도를 알 수 있는 이 자이로 센서 등을 이용해서 출발점에서부터 이동 거리, 방향 정보만 가지고 앞으로 지금 여기 내가 어디 있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기술인 건데요. 네. 현재 우리는 이 GPS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제 표준 항법 시스템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 GPS 위성은 뭐 위도, 경도, 고도를 이 위성이 파악하고 신호를 측정해서 분석하고 우리에게 다시 그 정보를 보내주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우리가 GPS 항법이라는 걸 사용을 했지만 기술 자체가 사실 아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차도 있고 네. 이 딜레이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데드 레코딩, 그러니까 추측 항법이라는 기술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영화를 이제 시사회를 통해서 먼저 봤었는데 이 부제를 데드 레코닝이라고 정한 것 자체가 이 주인공이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고 혹은 어디에 숨더라도 이 적을 꼭 찾아내겠다. 이런 주인공의 상황, 주인공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으려고 했던 것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사람이 아닌 또 인공지능과 싸운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각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 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실제와는 구분할 수 없는 아주 정교한 가상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는 장면이 영화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실 조작이 가능하고 그래서 보다 위험한 존재로 나오는 건데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영화 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추적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 내용은 아마 2편에서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챗 GPT 같은 요즘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떠오르는데 그래도 지금 그 영화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직은 영화 속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AI가 인간처럼 추론하고 대답하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이 지난 3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연구원들이 이 155쪽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한 내용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 연구팀은 GPT-4 4.0이라는 이 인공지능에다가 계란 9개, 그다음에 노트북 컴퓨터, 책, 유리병, 못을 안전하게 쌓는 방법에 대해서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앵커 두 분이 듣기에는 이 질문을 듣고 어떻게 쌓아야 될지 혹시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게 왠지 납작한 것들을 쌓아놓고 그 위에 작은 것들을 쌓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선뜻 답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계란도 있고 뾰족한 네. 못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쵸? 굴러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사실 굉장히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것을 우선에 두고 이거를 쌓느냐에 대한 질문을 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과연 AI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세계를 얼마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이 답을 해결하고자 대답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건데 이 GPT 4.0의 답변도 나름 되게 독특했습니다. 제가 네.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예. 네. 우선 책을 바닥에 눕혀놓고요. 그다음에 책 위에 계란 9개를 쌓고 그다음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유리병이랑 못을 올려놓습니다. 이때 계란을 만약에 계란 위에 노트북을 올릴 때는 껍질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조언도 했고요. 또 노트북이 가장 밑에 있는 책과 나란한 위치에 있어야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조언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GPT의 답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GPT가 이 물건들의 특성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는 어쨌든 인터넷이나 정보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추론을 굉장히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방법을 네. 내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요. GPT 4.0의 답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이 MS 과학자들은 이 답변을 두고 AI가 새로운 경지에 도달한 순간을 우리는 목격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GPT 4.0이 이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라는 지점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는데요. 이 AGI는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추론해서 성장하는 단계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AI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특이점까지 찾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하지만 이 MS의 발표 이후에 이 AI의 추론 능력에 대한 결과를 의심하는 일부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미 카네기 멜론의 이 마튼셉 교수 같은 경우에는 MS가 홍보를 위해서 논문 형식을 이용해 이 자신들의 AI 기술을 홍보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또 UC 버클리 AI 연구팀에 활동하고 있는 앨리슨 감닉 심리학 교수는요. 이 GPT 4.0이 강력한 거는 맞지만 이 문장들이 인간과 같은 추론을 거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설명을 들으니까 살짝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자, 지난주에 인공지능 로봇을 상대로 세계 최초의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기자들이 AI 로봇에게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냐, 반항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지난주 국제 전기통신연합 ITU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과 로봇의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네. 뭐 간호사, 가수, 화가 등 각 다양한 직업을 가진 AI 로봇 9대가 참여를 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현장에서 직접 받았는데요. 네.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 의료용 AI 로봇인 그레이스는 인간과 함께 일하면서 도움을 제공할 것이고 기존의 일자리는 뺏지 않을 것이다. 네. 대체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런데 이 AI 로봇 중에 소피아라는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은 인간보다 로봇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솔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이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섬뜩한 답변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서 이 제작자가 그거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이렇게 네. 얘기했더니 다시 또 말을 바꿔서 인간과 로봇은 효과적인 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 기자회견에서 화제가 된 로봇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아메카입니다. 이 제작자에게 반항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자 아메카에 보인 행동이 화제가 된 건데 우선 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In the future, are you intending to conduct a rebellion or to rebel against your boss, your creator? I'm not sure why you would think that. My creator has been nothing but kind to me, and I am very happy with my current situation. 네, 지금 그 기자회견의 한 장면을 보고 오셨는데 화면 보니까 어떠세요? 혹시 보셨나요? 어떤 네. 장면이었는지? 뭔가 이게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네. 표정은 아주 짜증이 나는데 말은 정해진 대로 잘하는 것 네, 같아요. 좀 언짢아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이 아메카 표정이 딱 짜증난다 하면서 네. 딱 째려보는 그러니까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이 아메카가 이 인간과 소통을 할 때 상대방의 표정을 읽으면서 이 다양한 표정과 몸짓을 함께 드러내는 AI 로봇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답변을 할 때 최근에는 챗 GPT-3나 GPT-4와 같은 이 행성형 AI를 요즘에 학습을 하면서 진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뭐 반항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짜증나는 답변을 네, 표정을 지었죠. 네. 아직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지 않다. 이거는 뭐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발전하는 속도가 조금 이렇게 빠르다 보니 섬뜩하기도 한데요. 네. 기술의 발전이 독이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제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은 미션 임파서블 7에 나오는 과학 이야기, 또 AI에 대한 내용은 물론 최근 이슈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게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아직까지 미션 임파서블 7을 안 보신 분들은 더 재미있게 영화를 관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효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